살을 빼기 위해서는 무조건 칼로리를 계산하고 칼로리를 기록해주세요. 100%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튜브입니다. 간헐적 단식 대부분 알고 있고 많이들 하고 계시죠? 저도 의도치 않게 늦잠을 자면서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곤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간헐적 단식이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 방법과 칼로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둘 중 어떤 방법이 살을 빼는데 다이어트에 효과적일까요? 먼저 간헐적 단식은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여러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등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고, 특히 이 탄수화물은 당으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이 당이 결국 지방세포로 저장이 됩니다. 이때 인슐린과 꼭 함께해야만 이 당이 지방세포로 저장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저하되게 되고, 그리고 저장되어 있던 지방세포가 에너지로 변하게 되면서 지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간헐적 단식 방법은 인슐린 수치를 저하시킴으로써 지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헐적 단식 방법이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3끼 중 2끼만 먹지만 총 섭취 칼로리가 2300칼로리, 그리고 다른 한쪽은 칼로리 계산을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다 먹지만 총 섭취 칼로리가 2000칼로리였을 때 이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후자,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더라도 총 섭취 칼로리가 2000칼로리인 그룹이 더 빨리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소모되는 칼로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칼로리를 얼마나 섭취하고 얼마나 소모했느냐에 따라서 살을 빼는 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성일 경우,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 섭취 칼로리가 너무 적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간 여성일 경우에는 1200에서 1500칼로리 정도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1200에서 1500칼로리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먹는다면 너무 조금밖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끼만 먹는 간헐적 단식 방법 중에서 2끼만 먹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가끔 2끼만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는 먹을 수 있는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근육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을 생각을 했을 때는 간헐적 단식보다는 칼로리 계산을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간헐적 단식과 관련된 질 좋은 연구들도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로서 임팩트 팩터가 무려 70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저널의 임팩트 팩터가 40인 거에 비하면 훨씬 높은 점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영국 의학저널에서 말한 내용은 간헐적 단식이 심박수나 혈압, 혈당 조절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체중 감소와의 관련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 셀 메타볼리즘에 실린 연구를 보았을 때도 간헐적 단식이 인슐린 민감성이나 혈압, 그리고 노화 방지에 있어서 효과가 좋게 나타났지만 역시 체중 감소와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연구, 이 체계적 고찰과 메타 분석을 한 연구를 보았을 때도 간헐적 단식으로 인한 체중 감소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팩트 팩터가 50이 넘어가는 미국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았을 때도 간헐적 단식과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비교했을 때 간헐적 단식의 체중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체중 감소보다는 건강과 관련돼서 여러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노화를 방지하고 혈당 조절, 혈압 조절, 그리고 항암 효과나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근육 성장과 근 손실과 관련돼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아까 보았던 영국 의학저널의 연구를 보았을 때 간헐적 단식으로 인해서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 합성 호르몬인 mTOR 시그널이 억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보았을 때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지방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이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 성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테스토스테론과 그리고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역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리뷰 연구에서도 간헐적 단식으로 인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강도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할 때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을 사용하는데 간헐적 단식 때문에 이 글리코겐 수치가 줄어들게 된다면 운동 수행 능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헐적 단식이 건강을 위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결론입니다. 간헐적 단식 방법과 칼로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비교했을 때 살을 빼려는 목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칼로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칼로리를 계산해서 본인의 칼로리보다 적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과 관련된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근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간헐적 단식과 그리고 칼로리 계산을 같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살을 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평균 칼로리보다 적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 칼로리보다 적게 섭취하면서 운동을 하면은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무조건 칼로리를 계산하고 칼로리를 기록해 주세요. 100%입니다.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